강민아 이거 같이 보자. 개념원리 먼저 피우고. 자, 부피하고 속도와 거리하고 끝입니다. 자, 이제 정적분 활용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넓이 계산하는 거고,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도 이제 개념 확장하면은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부피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못생긴 도형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상 이런 거 말고요. 원뿔 부피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적분 같은 걸 이용하지 않아도 요 아이 밑넓이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저런 예쁜 도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단면이 원통인 이런 애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원통인 요런 애가 있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x는 a라고 한번 놔보고 여기를 x는 b라고 했을 때 요 안에 있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한번 계산해라고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모든 단면이 원으로 한번 잘려지는 건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 첫 번째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좌표에 대한 이 넓이에 대한 함수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넓이도 sx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좌표가 몇이냐에 따라서 원넓이가 바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작아졌다가 커지는 이런 함수식을 내가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걸 세울 수 있는 힌트는 문제 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단면에 대한 이 x좌표에 해당되는 이 단면에 대한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면 부피라는 거는 결국 이 단면들을 누적해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단면들의 합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 단면들을 내가 다 더해버리면은 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올 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 거고,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x좌표가 x인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의 넓이가 sx인 입체 도형의 부피 v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자, 요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운다. 밑면으로부터 물의 높이가 xcm일 때, 자, 지금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를 0으로 잡은 겁니다. 높이를 변수로 잡은 건 거죠. 그럼 여기 x는 0에서 출발할 거고요. 얘 뭐라고 했냐면 물의 높이가 만약에 xcm가 됐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cm 올라갔다면 그때 수면의 넓이가 3루트x다. 수면이라는 거는 여길 얘기하는 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결정나면은 이 넓이도 결정이 난다는 건 겁니다. 괜찮죠? 예를 들어 높이가 2가 되면 이게 3루트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데 이 단면의 면적이 이렇게 무리함수를 따라가는 함수가 된다는 건 거고, 오케이. 그럼 다음은 밑면으로부터 물의 높이가 8cm일 때 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x는 0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물이 꽉 찼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여기가 x는 8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항아리의 이 부피를 내가 지금 구할 건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높이가 0부터 몇까지 올라가는 거야? 8까지 올라가는 건 거고, 이 x값이 정해졌을 때 이 수면의 면적을 누적해서 합해버리면은 이 부피가 나올 거라는 건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그대로 3루트x 써주면 되는 건 거 아니야. dx 해주면은 이게 부피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0cm인 그릇이 있다. 이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가 또 xcm일 때 수면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x제곱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이다. 아까처럼 넓이에 대한 함수를 그냥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단면의 모양이 뭔지, 그리고 그때의 한 변의 길이가 뭔지 주는 유형도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 그릇의 부피를 구할 건데, 당연히 이제 높이가 제로인 순간부터 높이가 몇이라고 했죠? 그렇지, 10이라고 했지. 몰라, 이렇게 하겠다. 자, 10까지 이 단면들의 전체 합을 구해줄 거고, 자, 그러면 높이가 0에서 10까지 있을 거고요. 그때 이 모든 단면이 정사각형이 이루는데 이 xcm만큼 올라갔을 때 한 변 길이가 루트 3x제곱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이 면적을 내가 구해보자고 하자면 sx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예요?
3x제곱 플러스 2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그냥 곱하면은 넓이 나오는 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0에서 10까지 3x제곱 플러스 2 dx를 해주면은 이게 부피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단면에 대한 함수를 세우고 몇부터 몇까지 존재하는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cm일 때의 수면의 넓이가 이번에는 넓이를 그냥 대놓고 줬네. 자, 넓이가 어쨌든 12루트 4x 플러스 9이다. 물의 높이가 4cm일 때 이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자, 한번 바로 세워봅시다. 인테그랄 몇에서 몇까지? 0에서 4까지 옳지. 그 다음에 뭐라 쓰면 돼요? 넓이 그대로 나와있죠. 그럼 12 루트 4x 플러스 9dx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적분하기 쉽죠. 얘는 2분의 3에다가 4x 플러스 9의 몇 제곱? 미안. 전분의 유도고 2분의 3제곱 될 거고요. 여기에 4 넣고 0 넣고 빼면 되는 건 거죠. 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 여기까지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S,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자, 이거는 내가 수식을 이제 정적분의 값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건 건데, 자, 사각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점선 조금 안 그리고 해볼게요. 사각뿔이라 했으니까 한 요쯤? 밑면이 사각형이고 이제 뿔의 형태 되는 건 거죠. 자, 요런 부피를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거예요. 자, 높이가 h래요. 이게 h입니다.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가 s다. 자, 그러면은 이 정적분 논리대로 한번 이걸 식을 한번 세워볼게. 일단 결과값을 알아요, 우리가. 사각뿔 부피는 밑넓이가 s고 높이가 h면 뭐라 쓰면 되는 거야? 3분의 1 sh 이게 나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정적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단면 잘라야 돼요. 지금 기준이 h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세로로 자르면 단면 모양이 계속 제각각 바뀌거든요. 그렇게가 아니라 이 밑면을 평행한 상태로 내가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자르게 되면 모든 단면이 얘랑 닮음이 사각형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랐어. 자르면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밑에부터 올라왔다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x는 0이라고 할 거고요. x는 0. 여기는 x는 x라 하겠습니다. 그냥 x는 x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언제인 건 거야? 지금 높이가 h였으니까 h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x일 때 이 단면을 내가 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x라는 문자로. 그럼 닮음을 쓰는 거야. 이게 h라는 거는 여기가 x였으니까 요 길이가 몇이 되겠어요? 여기서 뒤까지 길이가? 옳지. 왜냐하면 이게 0이고 이게 x라는 거는 이 길이가 x라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는 h에서 x만큼 뺀 길이가 되겠다. 그죠? 그럼 h-x 대 이 밑면 두 개 닮음이 자체가 요 사각뿔이랑 이 큰 사각뿔이 닮음이니까 이 높이 대 높이의 닮음이로 갈 수 있겠다. 그죠? 그럼 h-x 대 뭐라 쓸 수 있는 거예요? h는 내가 원하는 이 높이가 x에서의 단면 sx라 할게요. 이거 대 뭐라 할 수 있는 건 거야? 그냥 밑넓이 뭐라고 했댔죠? 문제에서? s 이렇게 간다는 건 거죠. 이거 괜찮나요? 오케이, 그럼 sx를 표현해 볼게요. h분의 s 곱하기 h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뭐? 뭐가? 맞네. 나 왜 닮은 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h-x 대 h라는 거는 닮은 비인 거고 지금 내 밑넓이 바로 구하는 거다. 그죠? 고마워요. 그러면 얘는 h-x에 뭐로 가야 돼? 넓이 비니까 제곱 대 h 제곱 될 거고 sx 대 뭐가 되는 거야? s가 될 거다. 그러면 sx는 h제곱분의 sh-x의 완전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럼 나는 단면을 이제 x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건 거고 그럼 내가 이 부피 계산하려면은 인테그랄 몇부터 몇까지? 옳지, h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고 h제곱이랑 s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니까 앞에 빼자는 건 거죠. 그럼 얘만 적분하면 되는 거고 이거 전개시키면 h제곱 마이너스 2xh 플러스 x제곱 dx 되겠다. 그죠? 그럼 h제곱 s에다가 요거 적분한 뭐예요? x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h제곱
x, 그 다음에 얘는 뭔 거야? 옳지. hx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뭔 거야? 옳지. x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h 넣고 0 넣고 빼자는 건 거네요. 그럼 h 제곱분의 s에다가 여기 h 넣으면 뭔 거야? h 세제곱. 여기 h 넣으면요? 또 h 세제곱. 에? 아, 그래. 맞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h 세제곱하고 0 넣으면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묶이겠다. 그죠? 그럼 다 날아가면서 이거 약분되면서 3분의 1 sh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요 부피 구하는 것부터 잘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자를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0에서 1까지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이거는 친절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다 준 겁니다. 왜냐하면 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 좀 보기 위해서 좀 사선으로 그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0에서 1까지를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자, 그럼 여기가 y축이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자, 제 지금 2차 함수인데 x절편이 0이랑 몇인 거예요? 1이지. 자, 조금 오버해서 그릴게요. 그 다음에 0,0 지나고 1,1 지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지금 0에서 1까지만 정의하자 했으니까 요게 단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 뭐라고 한 거냐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거고, 이걸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x축의 수직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게 밑면이랬잖아요. 여기가 밑면인 건 거고, 그러니까 이 칠판이 지금 밑면이 되고 있는 건 거예요. 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어떤 도형이 있는 건데, 그걸 내가 x축의 수직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단면이 모두 뭐라는 건 거야? 반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잘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이렇게 이해가 나? 여기가 지름이 되는 건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훈아?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안 보이지만 이제 입체 도형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는 이 반원, 내가 어떤 지점 x를 잡았을 때 그때 생기는 이 단면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이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거를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이게 반원이라 했기 때문에 이 밑면의 이 길이가 이 반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내가 이거를 x를 하겠습니다.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이 x, 요 함수값이 결론적으로 이 지름이 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 값이 이 길이가 되는 건 거예요. 이까 괜찮을까요? 이까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2분의 1, 그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됐을 거고요. 그럼 나는 이거 sx 바로 세워볼게요. 자, 원래는 파이 r 제곱인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됐겠다. 그죠? 2분의 1 파이에다가 이거를 제곱하자. 그럼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완전제곱 이렇게 세워지는 건 겁니다. 그럼 얘는 뭐 정리하면 일단 8분의 1 파이,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x 4제곱,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됐을 거고요. 맞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몇에서 몇까지 지금 적분해야 돼? 이렇게 생긴 거를 옳지. 0에서 1까지 이런 반원들이 계속 나오는 건 거예요. 자를 때마다. 0에서 1까지 이렇게 생긴 거를 적분하자.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dx 이건 할 수 있겠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 문제는 조금 자주 나오거든요. 별표 좀 쳐주시고 이거는 확인책 필수 예제도 조금 잘 풀어주세요. 똑같은 문제가 아마 센 애도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4인 원기둥이 있고요. 이 원기둥을 밑면을 중심을 지나고 밑면의 중심, 원기둥이 여기 있겠다. 그죠? 중심을 지나고 밑면과 60도인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작은 것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밑면 여기를 지날 거고요.
이렇게 잘라냈다는 겁니다. 사선으로. 사선을 잘라내면 도형이 두 동강 나잖아요. 여기 작은 애 부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큰 애 말고.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럼 이 작은 애를 데리고 와볼게요. 있는 그대로 그리겠습니다. 여기 생겼고 지금 요거 구해달라는 건 거 아니야. 그림이 이상하네. 모르겠다. 요런 느낌이 된 거거든요. 괜찮죠? 이게 4고 이게 수직 길이고요. 이게 4고 자 그럼 얘는 이게 2입니다. 몰라. 자 이렇게 생겼고요. 첫 번째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걸 어떻게 자를까요? 왜? 이렇게 하고 있길래. 자, 이거 어떻게 자를까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밑면에 평행하게 자를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밑면을 수직이게 자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내가 잘 아는 도형이 나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성빈은 어떻게 잘라야 될까? 뭐라고? 왜 평행을 해야 돼? 그치, 반원 나오니까 이거 좀 자르내면은 그냥 바로 닮음 생길 거고 이 반원이랑 닮음이란 건 다 반원이란 얘기인 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라내야 내가 아는 도형이 나온다는 건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저렇게 잘라낼 건데 반원이 나온다고? 아니지. 아니야. 이게 반원은 절대 안 되고 닮음이 안 돼요. 이게 곡선으로 타고 올라가잖아. 이게 직선이면 모르겠는데 요 따올게요.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애가 이 길이 비율이랑 안 똑같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아이고 내가 그림을 이게 지금 꼭지점이라 치고 이게 직선으로 내려왔으면은 이게 삼각형이니까 닮음이 될 수 있는 건 건데 이게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이게 닮음 자체가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비율이 안 맞아서 이거는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괜찮나요? 잘라낼수록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저렇게 자르지 말고 밑면을 어떻게 잘라볼까? 이번에는 수직이게 한번 잘라볼게요. 수직이게 자르게 되면은 이게 일단은 밑면이랑 수직하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내면 일단 무슨 삼각형 나오는 건 거야? 직각이죠. 왜냐면 입맛 두 개가 애초에 수직관계에 있는 거니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걸 조금 당겨서 여기다가 뭐 다른 점이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수직까지 올라갈 거고요. 수선으로. 요 애랑 수선으로 올라갈 거고 여기서 또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내면 이것도 무슨 삼각형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 될 거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어떻게 자를지 지금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럼 이 잘라내는 게 요 애가 기준이 되는 건 거야. 자,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축을 평면을 얘를 잡을 겁니다. 이 원. 요까지 괜찮나요? 자, 얘를 내가 우리 아까 0부터 뭐 h까지 했잖아요. 그 기준을 얘를 x는 0이라 잡을게요. 아니다. 얘를 0이라 잡을게요. 왜냐면 이 평면으로 따오겠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반원이 있는 거예요. 반원이고 물론 0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대칭이기 때문에 제일 편안한 거는 이게 0이고 반지름이 지금 2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2인 게 내가 보기에 제일 편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잘라내겠다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건 겁니다. 이해 안 가지? 갔나? 여기서 이렇게 수선으로 올라오고 있는 건 거고 여기서 이렇게 60도 방향이 되는 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겁니다. 단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이게 이 직각삼각형의 요 변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나는 이 길이 필요하잖아. 넓이 구해야 되는 건 거니까 이게 밑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높이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 여기가 각도를 나한테 줬습니다. 이 잘라낸 그 각도가 몇 도인 거예요? 60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변만 뭐 몰라 K라고 했다고 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60도니까. 그치, 루트 3K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얘 넓이, 한 단면의 넓이가 된 게 몇인 거냐면 일단 K라고 좀 쓰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곱해가지고 2분의 1 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3
k제곱이 될 거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이 변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고 이 점이 정해질 때마다 이 변의 길이가 몇인가. 근데 그거는 이 함수의 함수값이 결정할 일이란 말이에요. 요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요 함수를 내가 또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건 건데 이거는 원의 방정식에서 반이 잘린 형태인 건 거죠. 자, 이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원의 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중심이 0,0인 건 거고 반지름이 2인 거예요. 그럼 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가 되는 건 거죠. 난 함수로 표현할 거고요. y제곱은 4-x제곱이라 좀 쓰겠습니다. 양함수의 형태로 좀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y는 이라고 풀 때 플러스 루트 4-x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4-x제곱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애들이 지금 y값이 다 어떤 애들인 건 거야? 양수인 애들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나는 y는 루트 4-x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건 겁니다. 이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걸 x라고 잡았을 때 요 길이가 곧 이 함수값인 거니까 루트 4-x제곱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넓이는 뭐가 되냐? 이 k 자리에 여기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건 거지. 그럼 이거 제곱되는 건 거니까 2분의 루트 3에다 그냥 뭐가 되는 거야? 4-x제곱이 될 거라는 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인테그랄 x가 지금 몇부터 몇까지 움직이는 걸까요? 마이너스 2에서 그치 2까지 움직이는 건 거고 요 2분의 루트 3 좀 빼낼게요. 자, 여기가 4-x제곱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형태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예요. 우린 또 우함수, 기함수 생각을 또 하겠죠? 자, 뒤에 있는 게 뭐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지만 여기 4-x제곱이면 이거 무슨 함수인 거야? 무함수가 될 거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2배 돼서 그냥 루트 3.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4-x제곱 dx를 하면 될 거라는 건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일단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요거는 나중에는 조금 공식화를 할 건데 이거를 공식화해버리면 또 딴 거는 그게 안 먹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나중에 할게요. 자, 속도와 거리. 직선 위의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이고 T는 A에서의 위치가 X0일 때 시각 T에서 점 P의 위치 X는 이거 그 수투에서 다 했던 내용이긴 해요. 자, 이거 수직선 운동은 우리가 수투에선 다 했기 때문에 요게 뭐 어색하진 않으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 거냐면 수직선 운동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건데 처음 위치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x0 이렇게 될 거고요. VT 함수를 내가 알고 있는 건 겁니다. 근데 우리가 XT 그러니까 미분 맨 마지막에 도함수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위치 함수가 XT일 때 X는 FT라고 해볼까? 얘는 어차피 X축밖에 없으니까 FT라 했을 때 자, 요거를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였어요? 속도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Y는 XT라 쓸까? 아, Y는 XT도 아닌데. 몰라. F't 이렇게 썼다 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속도 함수 이걸 알고 있다는 거는 얘가 미분돼서 이게 나왔다는 거는요. 속도를 미분하면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속도를 적분하면. 자, 그 다음에 속도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속도 함수가 그냥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형태가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한 3초대였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한 4초대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몇이냐면 뭐 한 2였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적분 값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는 넓이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꼴랑 1차 함수인데 그럼 요 넓이가 몇이 되는 건 거예요? 3이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x0이 예를 들어서 내가 1이었다. 내가 지금 수직선 위에서 1에서 내가 출발할 거야. 출발할 건데 3초 동안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3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내 3초 뒤의 위치는 1에서 3만큼 움직인 몇에 있게 될까요? 4에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 겁니다. 예를 들어서 4초야. 자, 요 지점은 4,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요. 그럼 요 길이 요 넓이는 몇이 되는 거예요? 넓이는
너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VT를 적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적분하면은 몇이 나왔겠어요?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나왔겠다, 그죠? 실제는 움직인 루트를 짜보자면 어떻게 된 거냐면 3초까지 3만큼 앞에 왔다가 그 다음에 1초 동안 뒤로 한 칸 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내 위치는 결국 이게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내 위치는 몇이 돼 있는 거야? 최종 위치가 3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식으로 저렇게 나타낸 겁니다. 내가 시각 t에서 위치가 뭔데 일단 네가 처음 위치를 말해라. x 제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움직인 그 양만큼 적분하게 되면은 실제 이동한 거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동한 거는 총 4만큼 움직인 거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움직인 실제 양은 그냥 몇인 거예요? 플러스 2만큼만 움직인 건 겁니다. 그럼 적분하면은 3에서 1까지 이렇게 쭉 더해주면은 2, 여기 위치 변화량만 딱 얘기해 줄 거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정확하게 T 지점에서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근데 이 위치랑 A에서 B까지 점 P의 위치 변화량, 이건 방금 전에 한 얘기입니다. A에서 B까지 위치가 실제로 변화한 것만 알고 싶으면은 그냥 생으로 속도를 적분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한 질 있죠. 1만큼 갔다가 1만큼 온 거는 어차피 상쇄돼서 없어질 거고 실제로 내가 첫 번째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움직인 그 양만 계산이 될 거니까요. 그게 위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고요. 움직인 거리는 위치 변화량이랑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거죠. 얘는 위치상으로는 이만큼 그냥 변했지만 움직인 거리는 몇이 되는 건 거예요? 4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얘네의 전체 넓이값, 즉 이 절대값을 적분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수투에서 했던 거니까 알겠는데 평면. 자, 식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자, 왜냐?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 X, Y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X축 가로로 움직이려는 그 힘도 있고 이 Y축 이 세로로 움직이려는 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거야. 아까는 요 좌우 운동밖에 못했다면 자, 그럼 좌표 평면을 움직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도 여기가 뭐 XT 위치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YT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 아이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따로 미분해가지고 구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X의 속도는 X'T라고 썼었고요. 그 다음에 Y의 속도는 Y'T. 요렇게밖에 우리가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속력, 이 애가 움직이는 그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순서 쌓인 크기로 계산을 하자고 했었죠. 그 속력 어떻게 계산했어요? 속력? 루트 네? 루트 X'T의 제곱, 그 다음에 Y'T의 그치 제곱 이렇게 계산했었단 말이야. 기억하시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 X, Y라고 하니까 X'T가 아니라 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응? 이거 루트라 써야지. 자, 이 제곱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것의 제곱. 이게 속력이라는 건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나는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이 아이의 움직임 거리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속도를 가지고 속력을 구하는 게 순서쌍의 크기.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도에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절대값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떼고 얘기하는 건 거죠. 그걸 우리는 이 평면 좌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는데 자, 수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움직임 거리 어떻게 계산했는지 봅시다. 위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생으로 적분하면 됐었고 움직임 거리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적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속력인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자는 건 거 아니야. 이 방향성 뗀다는 게 부호를 뒤집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도 평면 좌표에서도 결국은 속력만 적분하면 내가 알 수 있다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이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순서쌍의 크기인
요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얘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적분해 주시면은 평면 좌표에서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승천이 괜찮니? 윤서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 얘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나는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알 거냐면 그냥 속력을 적분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x, y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대요. 그럼 속도만 두고 해보자. 자, 속도 어떻게 되는 거죠? 3t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 뭔 거야? 6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속도를 내가 쓴 거고, 자, 속력 써보겠습니다. 이게 곧 속도를 절대값 한 것과 똑같은 건 거예요. 그 수직선 상에서는. 자, 그럼 얘는 루트, 얘의 제곱이니까 3t제곱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36t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t는 0에서 1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거 먼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9t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제곱, 오케이, 플러스 9t제곱에 플러스 36t제곱이면 이게 플러스 18t제곱 되는 건 거지. 아, 뭐 이래? 몰라, 나도. 자, 이러면 얘는 9 빠져나갑시다. 빠져나가고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죠. t제곱 플러스 몇에? 아니, 1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건 거죠. 그러면 3에다가 절대값 t제곱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양수밖에 안 다루는 거 심지어 제곱을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양수겠네.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근데 안에 건 어쨌든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t제곱 플러스를 빠져나오면 되는 건 겁니다. 이게 속력을 정리한 거고요. 그럼 0에서 1까지 이게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적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아마 고쳐질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거를 3 앞에 빼내주고 t제곱 플러스 1 dt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은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건 거죠. 괜찮을까요? 이게 속도 함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속도의 절대값 함수. 자, 곡선 길이. 다은아, 조금만 힘내. 자, 곡선 길이가 갑자기 왜 나오냐? 이게 속도 거리 얘기하다가 이게 좀 생뚱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식이 엄청나게 비슷합니다. 내가 분명히 움직인 거리를 계산했단 말이야, 방금 전에. 그래, 이를 생긴 걸 적분했었단 말이죠. 근데 곡선 길이, x는 ft, y는 gt, 이거 매개변수로 표현한 함수죠. 자, 이렇게 표현되는 곡선이 겹치는 부분도 없대요. 곡선 길이의 L은 뭔 거냐? 아까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한 거랑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운동이랑 똑같아져요. 아까도 이 위에 예제 볼게요.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y는 3t 제곱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ft, y는 gt, ft는 이건 거고 gt는 이거인 어떤 함수를 그려보면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슨 이상한 곡선이 나올 겁니다. 지금 내가 그린 게 뭔 거냐면 이게 개미였다고 칠게요. 이 개미가 움직이는 위치를 얘기하는 건 건데 0에서는 이 함수에 의하여 요 순서쌍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0 집어넣어주면은 0, 몇이 되는 거야? 0, 몇이 되는 거예요?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했을 거고요. 1 집어넣어주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컴마, 왜 또 뒤로 가노? 마이너스 2 컴마 어디로 가는 거야? 3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까지 이렇게 어떻게 움직였을 거라고, 이 t에 의해서. 그러니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얘도 결론적으로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좌표평면상에 내가 쭉쭉쭉쭉 점 찍어 보면요. 그럼 내가 방금 구한 움직인 거리가 뭔 거냐면 곡선 길이를 구한 건 거예요. 개미가 이렇게 걸어간 건 거예요. 개미가 이렇게 걸어간 겁니다. t에 의해서, 저 함수에 의해서. 걸어가서 움직인 거리 구하시오 했더니 내가 방금 이 꾸불꾸불한 길이를 구한 게 방금 그 답이 됐다는 건 거죠. 이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곡선의 길이라는 거는 x는 ft, y는 gt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 그럼 그려지겠죠? 뭐 0 집어넣어가지고 0, 몇이 됐다, 1, 몇이 됐다 이렇게 이어지면은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뭐 x는 a가 여기 있고 x는 b가 여기 있다 칩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결국은 이 점에서 이 지점까지 나와 있는 얘를 위치함수로 인식을 하고 속력을 적분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나 같은 식이 나올 거라는 건 거죠.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얘 미분하고 그 순서상의 크기인 루트 dx dt 제곱, dy dt 제곱을 적분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근데 밑에 있는 y는 fx는 뭔 거냐면 위에는 일단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오케이 괜찮고 y는 fx 이렇게 양함수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때의 곡선 길이는 내가 이걸 억지로 매개 변수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 x는 t라고 하고 y는 ft 이렇게 놔버리면 됩니다. 이러면 결국 y는 fx가 되는 건 거예요. t 자리에 x 집어넣으면 이제 끝난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로 똑같은 식을 쓰자는 거죠. 자, x 프라임 하면 뭔 거예요? dx dt라 쓰겠습니다. 몇이에요? t에 대해서 미분 몇인 건 거야? 1이잖아. 그 다음에 dy dt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t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내가 그러니까 속도를 굳이 쓰라고 했으면 1 f 프라임 t가 됐을 거고 속력 쓰라고 했으면은 1 더하기 f 프라임 t의 완전 제곱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건 거죠. 그거를 a에서 b까지 적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풀어볼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VT는 sin 파이 T고요. T는 0일 때 점 P의 위치가 원점이다. 그러니까 첫 출발 위치가 원점이었다는 겁니다. T는 2에서의 점 P의 위치. 그럼 첫 출발점이 0이니까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위치 변화량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0에서 2까지 시각 T가 2가 될 때까지 얼만큼 변했냐? 자, sin 파이 T dt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계산해 볼게요. 파이분의 1 나왔을 거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됐을 거고 여기 2 넣고 0 넣고 빼지겠다. 그죠? 자, 코사인 2파이 뭔 거예요? 코사인 2파이 1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0 몇인 건 거야? 그치, 1이니까 마이너스 1 돼서 내 위치 그대로 몇이 되는 건 거예요? 0이 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건 거예요. 뭘 하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 자,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파이 T 한번 그려봅시다. 파이 T면은 주기가 몇이 되는 건 거야? 2가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이게 1이고요. 여기가 2가 되는 건 거예요. 그니까 방금 전에 0이 나온 건 겁니다. 넓이가 똑같으니까요. 오케이. 그러면은 1에서 3까지를 했으니까 1까지는 그대로 갈 거고, 2까지도 그대로 갈 거고, 3까지. 자, 움직인 거리라 했으니까 여기 넓이 전부 다 계산돼야 되는 건 거다. 그죠? 1에서 3까지라 했는데 헛소리하고 있네. 1에서 3까지가 이거 2개 계산돼야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은 그냥 하나 계산해서 어차피 다 똑같은 넓인 거니까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1에서 2까지는 음수 적분하고 2에서 3까지 할 바에야 요거 그냥 넓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0에서 1까지. 근데 우리 외웠죠? 자, 여기 sin 파이 t래요. 자, 0에서 이 4분의 1주기가 몇인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건 거지. 자, 2분의 1까지. 요게 몇이 될까요?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지. 뭐라는 지금. 그럼 이게 파이분의 1이라는 거는 요 넓이가 몇이 된다는 건 거야? 파이분의 2인 거잖아요. 그게 2개 계산돼야 되는 거니까 파이분의 몇이 되는 건 거예요?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뭐 적분해도 상관없습니다. 0에서 1까지를 적분해서 2배를 쓰든 아니면 뭐 1에서 2까지 음수하고 뭐 2에서 3까지 적고 양수를 하든. 자, 다음 13번.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을 때 t는 0에서 t는 2까지 움직인 거리 s를 구해주세요. 자, 움직인 거리 또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 속도 구해보면은 자, 이거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뭐예요? 5t제곱 마이너스 1, 얘는 뭔 거야? 2루트 5t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오케이. 2루트 5제곱. 몰라. 일단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속력. 이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속력 얘기해주면은 얘는 5t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다음 얘는 제곱하면 몇인 거야? 그치. 20t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얘는 25t제곱에다가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t제곱 되고 플러스 20t제곱 되니까 그냥 10t제곱 될 거고 다시 플러스 1로 묶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루트 아니지 5t제곱에다가 다시 뭐의 제곱으로 묶이는 거야? 1에 완전적으로 묶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값 5t제곱 플러스 1이 됐을 것이고 얘 무조건 양수니까 그냥 5t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건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속력 함수가 되는 거고요. 나는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거야. 얘를 적분해 주시면은 답이 나올 거라는 건 거죠. 이건 괜찮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것도 속도. 자, 2의 t제곱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미그금이어야 되거든요. 미그, 코사인 2t. 그 다음에 플러스 금이. 얘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 2t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자, 복잡해도 어차피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간단해질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 다음 얘도 2의 t제곱에다가 미그. 그 다음에 플러스 2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2t 이렇게 됐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속력 함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얘 2의 t에 뭐 제곱 두 개 묶일 거니까 2의 2t 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얘의 완전 제곱과 얘의 완전 제곱이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더해지고 나면은 코사인 제곱 2t랑 사인 제곱 2t가 더해질 거 아니야. 그 두 개 더하면 1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해주면은 4 사인 제곱 2t랑 4 코사인 제곱 2t니까 더하면 몇인 거예요?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튀어나온 놈이 얘는 마이너스 4 코사인 2t 사인 2t가 되는 건 거고 그 다음 얘는 플러스 4 사인 2t 코사인 2t 되는 거니까 중간에 나오는 애는 다 날아갈 거라는 건 거죠. 아, 그럼 이게 끝이고. 그럼 얘는 5에다가 2의 t제곱은 절대값을 해도 어차피 맨날 천의 양수인 거니까 루트 5에다가 2의 t제곱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겁니다. 그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루트 5 쓰시고요. 2의 t제곱 dt 요것만 써주시면 답 나올 거라는 거죠. 할 수 있겠지 이거는. 그 다음 14번. 자, x는 코사인 t 플러스 t 사인 t, y는 사인 t 마이너스 t 코사인 t 0에서 파이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풀면 돼요. 똑같이. 자, 이거 미분할게요. 얘 미분해주면은 얘 미분은 뭐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인 t 플러스 t 코사인 t. 얘 날라가고 없다, 그죠? 컴마. 자, 얘 미분하겠습니다. 뭔 거야? 미쳤나봐요. 코사인 t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플러스 t 사인 t. 오케이. 날라가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속도 내가 속력 구해주면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되는 거 아니야? 뭐 되겠어요? t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루트 t인데 t가 어차피 시각이기 때문에 그냥 t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계산하라는 게 0에서 파이까지 t, dt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얘는 y는 2분의 1 e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까 말했죠. y는 fx 이것도 가능하다고. 여기서 곡선 길이 구하라고 하면요. 뭐 a에서 b까지 줬다 치면은 루트 몇 더하기였게? 1 더하기 옳지. 그 다음에 f'x 하시고 완전 제곱해서 dx 해주시면 되는 건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자, 그러면 아니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에서 1까지 루트 자, 1 더하기 제 미분에서 제곱 들어가겠다. 그죠? 자, y 프라임 써볼게요. 2분의 1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계산되는 건 거 아니야. 자, 이거 제곱해서 여기 썼다고 해봅시다. 4분의 1에다가 자, 완전 제곱으로 쓸게요. 그냥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 dx. 자, 이 애가 어떻게 변할 거냐면 마이너스에서 1까지 안에 4분의 1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이거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옳지. 중간에만 그냥 플러스로 바뀌는 건 거죠. 그러니까 4분의 요거 계산되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dx. 그럼 밖으로 빠져나옵시다. 마이너스 1까지 얘는 몇으로 나오는 거야?
2로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얘 무조건 양수죠.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dx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뭐 이건 적분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분하세요. 뭐 실제로 이거 통째로 먹이면은 얘도 우함수비 나거든요. 이 자체를 그냥 함수로 따져보시면 마이너스 들어가고 플러스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0에서 1까지. 아, 2배 됐으니까 없어지겠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책을 좀 볼게요. 저 꺼봐봐.